제가 뭘 안다고 저럴까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월 300만 원 어떻게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지, 동시에 되게 멍청하고 약간 현실 도피해야지라고 땅땅땅 사직서 제출하시고 나서 사업 자체를 하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사업과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을 빨리 얻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버 은서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스몰토크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기존에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자로서의 제 일상들, 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왔었는데 좋은 기회로 디캠프 디데이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디캠프 디데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예비 창업자 혹은 대학생 창업자, 초기 창업자의 입장으로서 느껴지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6월 디캠프 디데이 행사에 직접 가봤었는데요. 느꼈던 점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디데이 행사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에서 100회 이상 개최한 초기 스타트업 대상 데모데이인데요. 디캠프는 데모데이를 통해 선정된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 투자,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데이를 주최하는 디캠프는 투자, 공간, 네트워크라는 창업 생태계의 3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다양한 창업 생태계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이번 6월 디데이 회차는 넥스트라이즈와 함께 1부 캠퍼스 리그, 2부에서는 금융의 일상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넥스트라이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로 디캠프와 넥스트라이즈의 협업이 더욱더 좋은 시너지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굿즈도 준비해주셔서 저는 캐릭터 그립톡을 골랐답니다. 일부 캠퍼스 리그에서는 주식회사 플랜핏, 모킹버드, 노벨라 스튜디오, 디아이브, 브레디스 헬스케어 대표님들의 피칭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초기 창업 단계의 창업자로서 공감하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들었답니다. 중간중간 음료도 마셔주고요. 집중한 모습 보이시나요? 1부가 마무리된 후에는 잠시 치어리딩 공연으로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조금은 지치신 관객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2부 금융의 일상화 주제에서는 주식회사 엘프박스, 셀러리파이, 애프터컴퍼니, 틸다 4개사의 피칭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금융과 스마트 기기, 대출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의사결정 최적화 솔루션까지 다양한 프로덕트가 더욱 인상적인 2부였던 것 같습니다. 청중이 모집되고 투표 과정과 질의응답에도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재밌고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디캠프의 6층에서 이제 외롭게 했을 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시점에 보면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디캠프도 그 중에 일부 기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캠퍼스 리그상 수상자는 청중이 모집되고 투표 과정과 질의응답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행사이니까요. 더욱 재밌고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서는 캠퍼스 리그의 우승 기업이 청중 투표로 판을 뒤집기도 했답니다. 디데이 행사는 매월 말에 열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의 링크를 제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디데이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네트워킹이 디데이의 장점이기도 해요. 여러 회사의 대표님들과 팀원분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고 관계를 형성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렇게 디캠프 행사를 참여하면서 1부, 2부에 거쳐서 많은 사업,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 단계의 대표님들의 발표를 들었었는데요. 다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저는 제 3자의 입장으로서 타인의 프로덕트를 바라보면서 같은 시야를 제 프로덕트를 보는데 접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디데이 디캠프 행사가 가지는 의미는 그런 다른 대표님들의 IR이나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그리고 나 또한 내 프로덕트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내 프로덕트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행사의 의미는 네트워킹에 대한 건데요. 서로 질문도 하시면서 교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필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행사 기간 동안 뭔가 박람회처럼
되게 다양한 곳에서 모여드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대표님들이나 팀원분들과 뭐 소통도 하시고 그런 컨택 연락망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이후에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약 10개월 정도 동안 이런 프로젝트 단계부터 이제 막 사업화를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저의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말이 솔직하고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뭘 안다고 잘할까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작년부터 제가 스타트업 필드를 정말 잘 몰랐던 그런 용어조차 잘 몰랐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오는 저의 고민들과 저의 약간의 회의감, 약간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은 저는 이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잘못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일단 대학생 창업, 뭐 예비 창업자 아니면 뭐 직장인 분들한테 창업, 스타트업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스타트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환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접했다던가 아니면 원래부터 사업 쪽에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외부인의 입장으로서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직 그 시장의 단계들이나 그 중간중간 이해관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딱 제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그리고 창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진 기분이 듭니다. 요즘엔 사실 더 심한 것 같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보면 부업, 자기개발, 사업, 퇴직 후, 퇴사 후 나 월 300만 원 어떻게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지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약간 사업가,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이상한 환상들과 뭔가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고 뭐 아니면 대학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한다면 뭔가 나는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굉장히 겁이 많은 그런 현실을 안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1년 안 되게 사업에 관한 분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 이제서야 막 필드에 있으신 분들과 더 가깝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는 대학이나 뭔가 내 스스로 아니면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게 청년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학생 입장에서 창업 중심 대학이라던가 정부 지원 사업 아니면 뭐 학교 내에 있는 창업 동아리 그런 기반 시설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태이고 청년들이 현실감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뭐 VC분들 저의 IR을 들으신다던가 제가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사업이 좋은 스펙이라고 하니까 너도 스펙을 준비하는 거냐라던가 사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까지 나의 의지와 열망을 막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풀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게 조금씩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작년부터 10명 이상의 팀원분들, 사이드 프로젝트든 메인 팀원이든 다양한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팀원분들과 함께 왔고 이 스타트업 씬, 이런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 사람마다 정말 그 선호도와 성향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확고해진 게 그런 사업 DNA, 스타트업 DNA 썰에 대한 건데요. 리트 시험이 DNA부터 나와 있다 하는 것처럼 사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잘 맞고 이걸 즐기고 정말 자기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환경들과 요소들이 그 사람을 더 많이 불안정하고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시도해본다던가 사직서를 내고 제출하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된다던가 이걸 정말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1년 동안 파산하는 분도 봤고 이게 극단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업에서 1%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게 정말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1%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전에 나는 99%로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나는 이게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사람의 욕망과 되게 밀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인 걸 봐도 그렇고 이게 조금 더 이상적이고 되게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크다 보니까 사람을 똑똑하고 정말 강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되게 멍청하고 약간 현실 도피처의 방도로 삼게 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하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더 이성적으로 내가 이거를 고집해도 될 이유를 찾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곤 했어요. 그게 지원 사업의 합격이든 아니면 뭐 매출의 발생이라던가 내가 양산하는 컨텐츠나 제품의 소비자의 반응이 내 예상보다도 좋았다던가 정말 명확한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지표가 있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는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에 대한 근거를 하나씩 더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나는 열정이 넘치고 나는 똑똑해. 그리고 나는 뭐 자본 어떻게든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알바해서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악과깡 패기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를 정말 0.1만큼이더라도 그냥 냅다 소비자 쪽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응을 봤을 때 직접적인 타격을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 과정 아니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나는 사업과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빨리 얻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퇴사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욕구가 내가 이 프로덕트를 정말 잘 만들 수 있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보다 커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퇴사를 하고 싶고 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지 사업을 하기까지의 여기가 있다면 그 바탕은 여기에 있을 것이고 이 정도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인 근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장을 내가 잘 뚫을 수 있는 사람인 그거에 대한 단순한 빅픽처, 사업계획서, 뭐 투자를 위한 발표를 준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이걸 상대가 소비자가 구매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나는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사고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당연한 말 같죠? 생각보다 이 과정이 중간 과정이 많이 건너뛰어진 채로 나는 사업을 해야지라고 땅땅땅 사직서 제출하시고 나서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본 분들 중에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행착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마라, 해라 라고 제가 감히 어떤 자격으로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느낀 그런 안타까움과 약간의 기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꼭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스타트업, 창업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한테 이제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물어보세요. 뭐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냐?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나도 사업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니까 어때? 괜찮아? 뭐 안 되면 취업하지 뭐 이런 말들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이 결정을 끝까지 가져가라기보다는 두 가지 선택 루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업을 우호적으로 받아주는 그리고 사업을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이 분위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조금 더 안전빵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면 뭐 창업 포럼, 대학생 창업 대회, 아이디어 경진 대회 뭐 이런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지원 사업에 제출하는 캠퍼스 타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단 수상 결과든 아니면 뭐 심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경험을 쌓습니다.
아니면 뭐 스타트업 팀원이나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명확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에 대해서 결과적인 성과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간. 뭐 자기소개 스토리텔링 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 이런 능력을 입증했고,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자 했다. 그리고 내가 이를 통해서 얻은 능력은 이런 게 있고, 이를 접목해서 어떤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 라는 스토리텔링이 더 많이 주도적이고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꼭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접해보고 싶고 흥미가 있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냅다 사업계획서를 쓰고 세상에 필요한 게 뭘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면서 막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막 다른 스타트업 뭐 있는지 맨날 영상 찾아보면서 이런 거보다 저는 차라리 스타트업에서 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 사업의 단계가 가기 전에 보통은 사이드 프로젝트 단계를 많이 접하시거든요.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약간 동아리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수익화 자체를 목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팀이 돼서 팀플을 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서 이제 더 발전이 되면 이게 사업화, 수익화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일반적인데,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 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애초에 팀빌딩부터 처음부터 뭐 개발자, 마케팅 이렇게 역할을 아예 만들어주는 그런 커리큘럼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 걸 접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거기서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게 많을 거예요. 아, 나는 사업해도 되겠다. 나는 이쪽에 좀 재능 있는 것 같은데? 라던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백은서가 말한 것처럼 이거 조금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 좀 무모한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약간 사업의 체험판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뭐 돈적인 부담을 투자하는 거에 대비 가성비 좋게 밀도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약간 외길 인생 마냥 모르겠고 나는 사업할 거야 로 쭉 나아가는 건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1번, 2번이 섞인 느낌이에요. 창업 포럼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 만나 뵌 뭐 B씨분, A씨분, 뭐 대표님들의 약간 등살에 떠밀려서 야 백은서 너 사업해봐.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약간의 분위기 플러스 이거 좀 재밌는데? 하는 그런 흥미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진행하게 됐고 팀빌딩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휴학하고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 학기에 복학할 거야 라는 마음이 강했고요. 그 상태에서 점차 진행이 되면서 제 생각보다 더 발전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조금의 확신을 얻으면서 그럼 난 나의 길을 만들어 가봐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역시도 나는 사업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업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되는 단계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이걸 단순히 스펙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나는 앞으로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강점을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사업이 그런 면에서 나와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업에 대한 이상한 거품 같은 분위기가 사업을 잘 모를 때 더 형성되기 쉬운 거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저는 사실 많이 느껴져요. 그런 사업도 시즌마다 약간 유행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동 창업이 괜히 유행이고 이런 것들. 저는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공동대표를 일주일 만에 그냥 SNS로 모집하고 SNS로 그 니즈를 물어보고 일주일 만에 공동대표를 뭐 만들어버린다던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런 형태로 가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투자에 대한 것도 비슷해요. 투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나의 트로피인 것 마냥 나 이번에 이만큼 투자 유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굉장히 큰데, 투자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 동의하죠.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런 기반이 있어. 그래서 투자만 있으면 이걸 부스팅해서 엔진처럼 이렇게 뜰 수 있어 라면 투자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정도의 투자가 의미가 없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 입장에서도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건 그런 공급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런 아직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냐는 거죠. 각자 바라는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받고. 근데 나는 이 투자를 받음으로써 이 사업이 정말 명백하게 성공하겠다라는 확신이 없는 단계에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대상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 투자 회사의 입장도 사실은 회의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대표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투자를 받은 순간 그 회사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체계를 최대한 많이 관리를 하고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회의적이고 횡설수설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요. 모든 필드가 그렇겠지만, 그리고 부풀려지고 이런 것들이 사업의 특징상, 애초에 사업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납득시키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될 거야, 기대되지? 라는 마인드가 애초에 고객한테든 투자사한테든 나 스스로한테든 베이스가 되는 마인드 세팅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내가 너무 이상 속에 사나?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게 되게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서 뭔가 중심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본 저의 아직 뭣도 아닌 입장에서 저의 그런 시선? 저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고요. 조금은 오랜만에 이렇게 솔직하게 아예 줄줄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내뱉어 놓고 몇 달, 몇 년 후에 제가 이 얘기를 봤을 때 쟤 뭐라는 거야? 지가 뭘 한다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제가 느낀 점을 투명하게 표현하고 여러분과 공유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디캠프 디데이 행사를 통해서 되게 그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다들 열정이 넘치시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사회를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대표님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 자체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얻었었고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드는 디데이 같은 역할을 하시는 집단, 그 그룹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언가가 갑자기 이렇게 뿡 할 때는 되게 이상한 것들로 많이 노출이 될 때가 있잖아요. 왜곡되기도 하고. 스타트업 씬도 약간 그런 면에서의 과도기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 자체가 회의적으로 저도 생각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1년을 거의 지켜보다가 이제서야 막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데도 느껴지는 점들인데, 분명 문제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뭐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이든 그런 고민들이 더 많이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 영상을 지금 봐주시고 계신 분들이 뭐 대학생 창업에 관심 있으신 대학생분들, 뭐 예비 창업자분들, 아니면 초기 창업자분들, 아니면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직장인분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저는 이렇게 말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말려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느낀 건 여전합니다. 얘기가 너무 딥해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사업 자체가 세상을 정말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저는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게 권위라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것을 되게 즐기고 그거에 정말 많은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큰 규모로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익화가 엄청나게 잘 되고 내가 이게 재밌고 내 성격이 잘 맞아 인 것도 많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가치적인 면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응원하고 싶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디데이 행사 서포터로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사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 그런 건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키워드나 그런 설정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히 사업 자체를 컨텐츠로서 활용하고
내가 뭐 컨설팅을 하고 이러면서 수익화를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진심으로 이런 저의 시행착 모델과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과 더 현실감 있게 나눌 수 있는 역할이 제 유튜브 채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영상을 찍고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